당뇨 식단 관리. 네,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 받고 답해 드릴게요. 이제 안 넘어가요. 이제 333 법칙이라고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면 되는데 1번 이제 건강한 식사 3원칙, 2번 내가 먹지 말아야 할 당지수 높은 식품 3가지, 3번 내가 즐겨 먹어도 좋은 당지수 낮은 식품 3가지.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집에서 식품을 선택할 때나 식품을 섭취할 때 이제 오늘 배운 게 생각이 나서 식품을 선택할 때나 섭취할 때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은 오늘 교육은 아주 잘 받고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넘어가죠? 이제 2019년도 대학 비만학회 자료를 보면은 이제 2018년 전체 비만 유병률은 35.7%였으며 남자에서 45.4, 여자에서 2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은 남자에게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넘어가죠. 이제 나의 체질량 지수는 얼마일까 구해보는 건데 혹시 BMI 다 기억하고 계시진 않으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기로 해요.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이제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인데 이제 옆에 메모지가 있고 계산기가 있다면은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대상자분은 계산 한번 밑에 쭉 한 번 더 넣어주세요. 만약에 체중이 70kg에 키가 170cm면 키를 미터로 환산하면은 1.7이에요. 그러면 1.7을 2번 곱해서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래서 체중을 이제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BMI 지수가 계산이 되는데 한번 옆에 메모지랑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체중. 네. 키 174면 1.74. 여기 점을 찍어서 여기 여기도 1.74. 74. 혹시 핸드폰 계산기 켜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를 69 나누기 1.74 잠시만요. 지우기 1.74 나누기 1.74. 네. 그러면 여기 BMI 지수가 22.7. 네. 네네, 그렇게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다들 계산해 보셨나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18에서 23 정도까지가 정상이고 23부터 25까지가 비만 전 단계, 과체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5에서 30 정도까지가 경도 비만 1단계, 30에서 35까지가 2단계 비만, 35 이상은 고도 비만으로 3단계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체질량 지수가 26인 경우엔 경도 비만에 해당하는데 체질량 지수가 21인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여성은 8배, 남성은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석증 및 고혈압 발생률도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의 표준 체중을 알기 위해서 이거는 표준 체중을 알 수 있는 식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본인의 성별과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신장 대비 표준 체중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므로 우선 키를 미터로 환산을 한 다음에 남자는 22를 곱하고 여자는 21을 곱해서 표준 체중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메모지가 있으면은 옆에다가 계산해서 계산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 요? 아니요. 키. 여기 1.74. 아, 1점. 네네. 74 곱하기 1.74. 여기 PPT 있어요. 다. 네, 여기 가지고 있어요. 1.74. 이 남성이시니까 22 곱하셔야겠죠? 1.74 곱하기 1.74 곱하기 22. 근데 표준 체중이 66.6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생님의 키의 성별과 키에 맞는 표준 체중 몸무게예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되긴 하는데 지금 과체중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22.79라서 정상에 속하시는데 이제 여기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지금 나이에는 이 정도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거 아니에요. 비만 전 단계 아니고 정상. 이제 비만한 키도 나이가 먹으니까 아, 줄어들더라고. 맞아요. 2cm 정도 줄은 것 같아. 지금 73 정도 된 것 같아. 이번에 75까지 갔어요. 맞아요. 이제 줄어든 이제 키로 맞는 그 체중을 구하는 게 이제 비만한 당뇨병 환자들은 가급적 표준 체중까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되게 힘드시니까 이제 현재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 줄인 체중을 체중 감량의 1차 목표로 생각을 하고 이제 표준 체중에 가깝게 되도록 체중 조절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그대로 유지하셔도 지금 몸무게 그대로 유지하시면은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필요한 섭취 열량을 알기 위해서 나의 키와 몸무게에 맞는 하루에 얼마나 칼로리를 드셔야 되는지 이걸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근데 하루에 섭취해야 할 양을 하루 총 열량이라고 하고 이를 개인의 체중과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되거든요. 하루 섭취 열량을 구하는 방법은 현재 체중에서 활동에 따른 단위 체중당 열량을 곱하면 되는데요. 현재 체중 곱하기 그 다음에 내가 BMI가 정상이고 가벼운 활동, 사무직을 하신다. 그러면은 BMI 정상에 60kg인데 사무직을 한다 하면은 60에다가 가벼운 활동에 있는 30. 그 활동에 따른 단위 체중당 열량을 곱하면은 내가 하루에 총 섭취해야 할 열량이 계산이 돼요. 이게 보면은 가벼운 활동이라고 하면은 사무실이나 전문직을 일하시는 분이고 보통 활동은 주부나 학생, 심한 활동은 운동선수나 노동자분들을 말하는데 이것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섭취 열량을 알기 위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이제 표준 체중, 이제 지금 현재 체중이 지금, 아니, 키 말고, 체중. 네. 그리고 뭐, 앉아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중간 활동을 하시나? 중간 활동? 서서 하는 일? 서서 하는 일 하세요? 지금 35.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곱해야 돼요. 계산기 켜시고, 69에 35 하시면 2415. 이제 내가 섭취할 하루의 칼로리가 2415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루 먹어야 돼, 칼로리는. 네. 이거 라면 하나도 1000kcal 가까이 되잖아. 아니, 라면은 1000kcal 안 돼요. 근데? 네, 안 돼요. 이 정도면 좀 많으신 거예요. 보통 다 가벼운 활동 하시는데 지금 보통 활동 하신다 했으니까 35로 는 거거든요. 킬로그램당. 그래서 이대로만 드시면은 지금 이대로 드시고 있기 때문에 이 체중을 유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하루에.
이 정도만 계속 드시고 계신 내가 거예요.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이 은퇴를 드면. 했으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집에서 걷고 운동하는 것도 좀 그러면 앉아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운동도 많이 운동만 하시고, 이제 일 자체가 서서 하거나 점원, 일을 하죠. 주부. 그러니까 집에서 내 농사일을 그럼 성실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00. 네. 가을에 이것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 계산해 보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제 얼마나 내가 줄여야 하나, 유지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고 약간 다 아실 수 있으실까요? 그 다음. 맞아요.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급작스러운 체중 감량을 하시면은 요요가 오거나 실패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일주일에 대략 0.5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좋아요. 근데 이 0.5kg를 일주일에 빼려면은 500g이죠. 500g을 빼려면은 지금 하루에 총 섭취 열량 나온 거에 500칼로리만 줄이고 식사를 일주일 하시면은 500g이 건강하게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한 식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건강한 식사 3원칙을 따라 하시면서 식단 관리를 해보면 돼요. 첫째, 골고루 먹기인데 혹시 이 그림에서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뭔지 안 보이는데 잘. 잘 안 보여요? 저거. 안경. 저거 보시면. 채팅으로 답해 주셔도 돼요. 아예 채소 보이십니다. 네, 맞아요. 또 뭐 보이시나?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6개의 식품군이 보이시는 거고, 또 앞바퀴, 자전거가 보이시고, 자전거 앞바퀴에 물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운동하는 사람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강식을 실천하도록 이제 구성한 식품 구성 자전거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과일류보다 채소류의 비율이 조금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 구성 자전거에도 과일류보다는 채소류를 더 섭취하라는 그런 게 뜻이 담겨 있고, 이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도 곡류가 가장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거 단백질류,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이렇게 섭취해야 할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바퀴에 있는 물은 이제 물의 섭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는 이제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어요. 그 다음이면 이제 첫 번째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섭취하는 식품이 어느 영양소 하나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서 매끼 6가지 식품군의 섭취가 요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곡류는 매일 2에서 4회,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이거는 매일 3, 4회, 채소류는 매끼 2가지 이상, 과일류는 매일 1개에서 2개, 우유 유제품은 매일 1잔에서 2잔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랑 횟수는 뒤에 가서 양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밑에 유지 및 당류는 조리 시에 뭐 올리고당, 꿀, 기름 이런 거 넣는 것으로 최소한의 사용이 권장됨으로써 이 식품 구성 자전거에는 없어요. 그 구성에서 제외가 돼서 최소한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다양성을 보면은 같은 식품군에 속해 있더라도 그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류군에서도 밥이 있고 떡이 있고 감자가 있고 고구마가 있고 뭐 밀가루 국수가 있고 있으니까 이 식품을 여러 가지 식품을 매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면은 곡류군의 쌀밥 그리고 보리밥, 식빵에 함유된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의 양이 차이가 있어서 다양한 식품의 섭취로 영양소 상호 보완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맨날 뭐 밥만 곡류군에서 밥을
밥만 드시나요? 많이 안 먹어요. 그러면 뭐 드세요? 또 고기 먹고 이런 미역 같은 거 많이 먹어요. 밥은 한 공기 매일매일 습기 드세요? 안 먹을 때 한 공기 한 번 먹을 때도 있고. 그럼 면은요? 면 면 따로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안 먹고 있어요. 아, 면만 높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뒤에 가서 면 먹으면은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도 그래도 고기 먹는 게 제일 혈당이 혈당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요? 뒤에 가서 제가 떡이나 국수 이런 거 면 먹으면은 왜 올라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보시면은 이것은 식품 교환표를 이제 여기 자세하게 잘 안 보이죠? 저기 보시면 설명해 놓은 건데 앞에서 1회 기준이 여기 식품 교환표의 1 교환 단위로 양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서 아까 보시면은 공유는 매일 2회에서 4회, 뭐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은 매일 3, 4회 이렇게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식품 교환표에 있는 1 교환 단위가 앞에서 얘기한 회랑 개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밥은 3분의 1 공기가 1 교환 단위예요. 이 밥 3분의 1 공기랑 식빵 한쪽이 똑같은 영양소, 당질 23g, 단백질 2g, 100kcal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영양소를 몸에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밥은 3분의 1 공기 안 드시고 뭐 한 공기를 다 드신다면은 밥을 한 공기 다시 드시면은 공유분을 3 교환 단위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식빵은 한쪽이 아니라 세 쪽이랑 똑같은 영양소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고구마 70g, 감자 140g, 삶은 국수 90g 이것도 밥 3분의 1 공기랑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밥을 뭐 한 공기를 드셨다 하면은 이게 3 교환 단위니까 감자 3개랑 똑같은 그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육류군에 보시면은 이제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으로 나뉘시는데 이것도 하루에 매일 3, 4회 정도, 그럼 3, 4회 정도 드시려면은 이제 소고기도 드셨다가 소고기 40g 드셨다가 뭐 저녁에는 뭐 생선으로 채워주고 뭐 아침에는 계란으로 채워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거 채소류를 보시면 이제 시금치 70g은 당근 70g이랑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소는 거의 비슷한데 채소는 이제 몇 끼니에 2가지 이상 그 손바닥 크기의 접시에 그 2접시 정도 종류를 가지고 채소 반찬을 드시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에 들어가는 거 야채 조금이랑 그다음에 지방군을 보시면 뭐 지방은 딱히 챙겨 먹지 않아도 요리할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은 따로 생각하시고 안 드셔도 되고 우유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잔에서 2잔 정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도 흰우유 200cc 이 한 컵이랑 두유 200cc랑 이제 똑같고 이제 저지방 우유도 조금 칼로리가 낮긴 하지만 이제 똑같은 영양소, 열량은 좀 낮지만 똑같은 당질과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사과 3분의 1쪽이 1 교환 단위예요. 그래서 3분의 1쪽과 바나나 반 개 이게 똑같은 그 과일의 1 교환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도 하루에 매일 한두 개 정도 종류 다르게 먹어주시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먹기인데 당뇨는 이제 규칙적으로 제때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과식과 폭식을 예방하고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혈당 증상이라고 혹시 공복감이 있거나 식은땀, 현기증, 흥분,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 떨림, 두통, 피로감 이런 증상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평소에? 이제 없어요, 따로.
약간 이럴 때 있는 것 같아. 배가 고프면은 아. 저 현기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제때 밥 음. 규칙적으로 시간 내에 안 드시면 배가 현기증. 지금 저혈당도 아니야. 그래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저혈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혈당이 70mg 퍼 데시리터 이하일 때를 말하는데 그렇게 내려가 본 적이 없었어. 그래요? 근데 어지럽고 현기증은 있으세요? 배가 고프면 이제 약간 그러면 식사량이 갑자기 줄었거나 식사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지연됐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였을 경우나 이제 많은 용량의 인슐린이나 경구약을 투약했을 때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저혈당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이제 저혈당 대처 요령에 보면은 저혈당 증상, 이런 현기증이나 뭐 공복감, 두통, 불안정 이런 증상, 식은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혈당을 올리는 게 저희 목표니까 이제 단순당, 몸에 빨리 흡수를 해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적합한 식품을 얼른 먹어줘서 혈당을 급격하게 빨리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식품으로 보면은 오렌지 주스 반 캔, 요구르트 한 병, 그다음 꿀 한 숟가락, 사탕 3-4개를 얼른 섭취해 주는 게 뭐 오렌지 주스 반 캔이나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오렌지 주스 반 캔이나 요구르트나 꿀 한 숟가락이나 사탕 3-4개를 얼른 드셔주시는 게 가장 저혈당 증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제 저혈당 증상이 항상 있으신 분들은 집에 나가실 때 뭐 사탕 3-4개를 이제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혈당이 아직도 80 이하이면은 이런 간식을 한 번 더 섭취해 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식품 말고 여기 지금 보시는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사과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질 않아요. 달다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은 지방, 우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식품이고 과일 중에서 사과는 안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몸에서 혈당을 높이기에 식이섬유 소화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요구르트, 오렌지 주스, 꿀 한 숟가락, 사탕이 단순당 식품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기에 좋은 식품이고 뒤에 있는 약간 지방이나 우유나 식이섬유가 들어간 식품은 저혈당을 빨리 올려주기 위한 대처 식품은 아니에요. 뭐 저혈당이 왔다고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혈당을 빨리 올려주기 위한 대처 식품은 아니다. 이거는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밤에 주무실 때 식은땀이나 불안, 그리고 악몽, 그 다음에 아침 기상하실 때 두통이나 뭐 등이 흥건히 젖어 있으시다거나 혹시 이런 증상 겪으신 적 있으세요? 밤에 자주?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야간 저혈당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야간 저혈당은 잠을 자는 동안 혈당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제 깨어있을 때는 혈당이 떨어져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허기지는 식의 증상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는 동안에는 그거를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내가 야간 저혈당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야간 저혈당을 예방하는 식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야간 저혈당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간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건데 이것은 잠을 자기 전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잠들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주셔서 100에서 140이 되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아래이면은 잠을 주무시기 전에 우유나 요거트나 크래커 이런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거나 그런 날 밤에는 또 야간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 저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시간대에 활동량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혈당 생성을 방해해서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 야간
당뇨에는 뭐 음주하시는 것이 당연히 안 좋겠지만 야간 저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금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제가 잠깐만 이제까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퀵 네. 서머리 한번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지금 김민영 영양사님께서 해주신 것들이 이제 너무 좋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그 근거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당근을 먹는 거, 그러니까 야채를 당근에서 시금치로 교환하는 게 교환 시기가 되는 거는 있지만, 당근 속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시금치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은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민영 선생님이 그 수업하실 때나 여기 저희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수업할 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모든 사람이 다 아파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외벽이 있을 거고 천장이 있을 거고 바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어디에다가 창을 내고 어디에 액자를 걸고 어디에 경칩을 달고 뭐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결핍하게 되면 겉으로 보면은 집은 되게 멀쩡한데 막상 집 문을 들어가서 보면은 문이 다 떨어져서 덜렁거린다거나 벽지가 다 뜯어져 있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폐가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그 지방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많아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같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다른 음식을 바꿔서 먹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약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메트포민을 드시고 계신 경우가 있을 텐데 메트포민은 비타민 B12를 결핍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면 그러니까 좀 찌릿찌릿하고 신경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발이 저린 감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이 저리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당뇨 합병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뇨 합병증이 아니라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 결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한 끼에 2개 이상의 과일을 아까 김민영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되 골고루 먹고 번갈아 가면서 먹고 다양하게 먹고 라고 하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끌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으로 그거를 배설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대변의 부피가 막 이렇게 늘어난다 이러잖아요. 요즘 또 되고 있는 그런 연구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에 심장병이 걸린다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거가 눈에 영향을 줘서 눈 망막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경증이라든지 그러니까 혈관 그 사이사이를 다 막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좀 느끼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한다. 신장도 나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과일을 그리고 야채를 근데 과일은 좀 당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는 야채를 드시라고 말을 하는 거고 야채를 골고루 꼭 몇 끼마다 많이 드시진 않아도 되고 만약에 그게 삶은 거면 종이컵으로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만약에 그게 센 거면 종이컵 하나 정도가 보통 원 서빙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을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아까 김민영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만약에 저혈당이 증상이 있는데 그럴 때 나는 우유나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이스크림도 충분히 단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뭐냐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들어있을 경우에 그 단백질이나 지방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자극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저혈당이 있다는 건 빨리 당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면
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나 단백질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드시는 것보다는 단순 당으로만 되어져 있는 하다못해 설탕물, 꿀물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단백질이 나쁘냐? 좋은 말로 하면 내가 건강할 때는 단백질을 반드시 드셔주셔야지 인슐린에 자극이 돼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돼서 내 그 약의 용량도 줄일 수가 있고 당뇨 조절도 더 잘 될 수가 있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슐린과 단백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운동을 좀 했을 때에 특히 좀 밤 시간에 했을 때에 밤에 이렇게 저혈당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밤에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하는 당시에는 우리 몸의 근육세포들이 전부 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신 다음에 바로 혈당을 재고 나면 나 혈당이 올라갔네. 그래서 나는 이제 운동 못 하겠네. 내가 혈당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갔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동안에만 잠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당이 이제 근육으로 다시 재분배되면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 재분배되는 시간이 내가 잠자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동안에 저혈당이 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야간 저혈당을 경험하게 되고 요즘에 이제 에비던스들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뇌에서 필요한 게 당하고 산소거든요. 그래서 당이 부족하면 즉 저혈당이 되게 되면 뇌 기능이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혈당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인지장애나 치매가 높다고 하는 연구들 특히 뭐 당뇨병 환자들은 혈관성 치매도 높고요. 알츠하이머까지도 높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저혈당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인지장애가 생긴다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실 때 저혈당을 경험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의 노년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런 어떤 운동을 하신 경우라면 꼭 내가 자기 전에 한번 혈당 체크를 해보시고 9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 아까 이제 100에서 140은 적어도 유지돼야 된다니까 바꿔 말하면 90 미만으로 약간의 어떤 보더라인은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9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때는 뭔가 우유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왜 아까 저혈당일 때는 우유 먹지 말라고 하더니 밤에 혈당 떨어졌는데 그때는 우유 먹으라고 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유는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혈당을 경험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저혈당이 되는 걸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설탕물을 드셔라가 아니라 지금은 저혈당이 아니니까 소화되는 그 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유 같은 걸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많이 드실 때 이제 알코올 그러니까 반찬이 아니라 뭐죠? 안주를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술 습관에 따라서 또는 알코올 자체가 김민영 선생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 분해를 느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 당 분해가 느리기 때문에 저혈당이 운동처럼 늦게 와요. 그런데 내가 알코올을 먹고 취하다 보니까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쓰러져서 자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저혈당이 왔어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잔 이상 드시면 안 된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내가 정말 술을 꼭 먹고 싶다. 그럼 보통 맥주 한 잔, 뭐 소주 한 잔,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 김민영 선생님 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알맞게 먹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의 체격이나 활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식사 양도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네. 식사가 과하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식사를 거르면은 이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식, 폭식, 그리고 식사하시면 혈당 오른다고 식사 거르는 것은 모두 혈당 관리에 상당히 부담되는 행위이시므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선 식이섬유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식이섬유는 이제 포도당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도움을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 채소 섭취량을 300g 이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몇 끼니의 채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 끼에 2접시 이상 정도 드시면은 하루 채소 섭취량을 이제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줘야 되는데, 이제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를 해줘야지 저희 몸에 흡수가 더 빠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우리 몸의 흡수가 동물성 식품보다는 덜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반 정도는 동물성 식품으로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걸로 섭취해 주길 바라고, 이제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는 두부나 콩, 계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분을 제한해 주셔야 되는데, 당뇨병의 합병증 발생이나 진행 속도를 감소를 하기 위해서 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하루에 5g 이하로 유지될 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5g 이내면은 너무 강력하게 좀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10g 이내로 유지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금방 배웠던 3원칙, 골고루 먹기, 규칙적으로 먹기, 알맞게 먹기 기억해 주시고, 혹시 500kcal를 일주일 동안 식사를 줄이면은 일주일에 500g이 감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식사 3원칙을 따라 하시면서 식사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를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그다음. 저희 이제 천천히 일주일에 500g을 빼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제 500kcal를 줄이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천천히 도전해 보기로 해요. 그다음. 이 표는 하루 열량 기준에 2,800kcal가 하루 섭취량인 사람을 예시로 들었을 때 2,800에서 500kcal를 빼면은 2,300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은 그래서 2,800이 나오신 분이 500g을 줄이기 위해서 500kcal를 줄인 예를 들 건데,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교환 단위 수로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 우유, 과일을 하루 기준, 한 끼 기준으로 이렇게 개수를 나눈 건데, 1교환 단위의 양을 몇 번 섭취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숫자예요. 이제 뒤를 보시면은 이거 아까 자세하게 본 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식품 교환표예요. 곡류군에 이렇게 밥이랑 감자, 식빵, 국수, 떡, 이거를 자유롭게 바꿔 먹을 수 있는 식품이에요. 아까 앞에서 보면은, 근데 그 뒤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밥 3분의 1공기가 감자 하나랑 똑같은 양이고, 이거 대신에 식빵 한쪽을 이렇게 바꿔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곡류군 자체에서 바꿔 먹을 수 있는 거지, 밑에 보시면은 밥을 토마토 한 개랑 바꿔 먹는다? 네.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밥이 곡류인데 채소랑 바꿔 먹는 거 안 되고, 단백질이랑 바꿔 먹는 거 안 되고. 그래서 같은 군 안에서 이렇게 바꿔 먹는 게 자유로운 거지, 이렇게 다른 군으로 옮겨서 바꿔 먹으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건 퀴즈인데, 감자 한 개랑 바꿔 먹을 수 있는 식품은 혹시 뭐일까요? 여기 보이시죠? 감자 한 개랑 식빵이. 식빵 맞습니다. 식빵이 똑같이 곡류군이어서 감자 한 개랑 식빵 한쪽이랑 똑같은 영양소를 갖고 있다고 해요. 세세하게는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곡류군 1단위를 보시면은 햇빵 기준으로 3분의 1공기, 식빵 한쪽, 국수 2분의 1공기, 감자 140g짜리 하나, 크래커 5개가 이제 똑같은 당질 23g, 단백질 2g, 열량 100g, 100kcal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육류군을 보면은 두부 5분의 1모, 고등어 50g짜리 한 토막, 멸치 한 접시, 소고기 40g은 탁구공 크기 하나여서 되게 작아요. 그리고 닭다리 하나, 달걀 하나, 소세지 5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어육류군의 1교환 단위, 이 양은
단백질 8g에 지방 2에서 8g, 열량이 50에서 100g, 100kcal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보면 돼요. 이 중에서도 뭐 저지방군, 고지방군, 고어육류군, 뭐 중지방이 있어서 열량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안에서 바꿔 먹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소군의 1교환 단위를 보시면 콩나물 70g, 채소는 익혀서 종이컵 3분의 1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금치 70g, 느타리 버섯 70g, 오이는 70g. 이렇게 똑같이 당질 3g, 단백질 2g, 열량 20칼로리를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일도 보시면은 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으면은 달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과일은 잘 안 드신다고 하는데 과일을 안 드시는 것보다 적당히 드시면 안 올라가요. 혹시 수박 한 번 드실 때, 여름에 수박 드실 때 몇 쪽 드시나요? 중짜리는 한 손바닥만짜리 하나. 2개 먹죠. 2쪽.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1교환 단위, 한 끼에 이제 한 번 과일을 2끼 먹는데 뭐 2회에서 3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지금 1교환 단위니까 2쪽 드시면은 더 과도하게 드신 거예요. 한 번 드실 때 수박 1쪽, 귤 한 번 드실 때 얼마나 드세요? 한 2개 정도 먹죠. 2개? 그럼 귤은 한 번 드실 때 적당하게 드시는 거고, 토마토는 다른 과일보다 달지 않기 때문에 토마토는 소짜리가 2개고 바나나는 하나가 아니라 2분의 1이 적당한 과일의 양입니다. 그리고 사과도 뭐 반개, 1개가 아니라 3분의 1쪽이 적당하고, 키위도 이제 중짜리 하나가 적정한 1개, 1교환 단위의 그런 1교환 단위 양입니다. 사과는 크기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이게. 네, 사과 중짜리가 야구공만한 크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짜리가 네, 크기마다 다르긴 다르죠. 3분의 1쪽이라고 얘기를 그냥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들 보면 다 하나씩 다 먹어버리는데. 그리고 혈당 재보시게. 아니 거의 그렇게 먹잖아요. 그 난간이 좋아하니까. 맞아요. 3분의 1쪽만 드시고 남겨놔야 됩니다. 이제 뒤에 우유를 보시면은 우유 하루에 한 컵씩 꼭 드시나요? 우유나 두유나? 잘 안 먹는데. 그쵸? 이제 우유가 지금 속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요즘은 락토프리라고 소화를 잘 되는 우유? 네, 락토를 이제 분해해가지고 나온 우유도 있어요. 그건 속이 조금 편하다고 해요. 유당을 분해해가지고 나온 그런 우유가 있는데 락토프리. 소화 잘 된 우유라고 요즘 우유 코너 가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거 드시면은 유당이 분리돼서 나오는 거라 조금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유도 이제 두유나 우유다 200ml가 한 컵이 적정한 그 양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우유 잘 안 챙겨 먹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유도 유제품 우유도 하루에 1잔에서 2잔 정도 꼭 드셔주는 것이 다양하게 모든 군에서 다양하게 매일매일 드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아까 2800kcal에서 목표 열량을 500kcal로 줄여서 2300kcal로 줄인 그런 예를 들은 그런 사람의 식단표를 한번 짜봤어요. 먼저 목표 열량의 2300kcal 교환 단위수를 보면은 하루에 공육은 11번. 이게 11번을 세시면 아침에 식빵 2쪽 2개, 간식 크래커 하나, 점심 밥 1공기, 간식으로 감자 2개, 저녁 밥 1공기 이렇게 드시면은 하루에 공육은 11회를 10일 11회를 채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까 2400칼로리 나오셨죠? 이 정도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 개수대로 드시면 아주 적정하게 드시고 계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육류를 보시면은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그 생선 3토막, 그 다음에 저녁에 이 반찬과 국에 들어가는 고기로 교환 단위 2 이렇게 채우면은 하루에 어육류는 7 교환 단위를 채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채소군은 아침에 이제 샐러드로 2 교환 단위, 점심에 반찬과 이제 국에 들어가는 채소로 3 교환 단위,
저녁에 채소 반찬 3가지로 3교환 단위 이렇게 해서 하루에 8교환 단위를 드시면 되시고 지방군은 뭐 요리하실 때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뭐 그런 거 모두 들어가는 지방군으로 보시면 되는데 따로 딱히 안 맞춰 드셔도 되고 식품에 들어가는 그냥 그런 걸로만 계산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유제품군은 우유니까 아침에 우유 1잔, 간식으로 두유 1잔 이렇게 드시면 하루에 2번 챙겨 드시는 거고 과일군 같은 경우에는 간식으로 수박 1쪽, 점심에 식사하시고 뭐 많이 오르시면 2-3시간 뒤에 뭐 이렇게 바로 과일 드시지 마시고 좀 있다가 과일 이렇게 드셔주시면은 과일 교환 단위는 2번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렇게 다양한 군에서 모두 이렇게 챙겨 이렇게 드시면 먹으면은 너무 건강하게 먹는 아니, 건데 당이 더 올라가. 진짜요? 네. 이거 적당한 우리가 양기 국을 먹어야지. 이거 이렇게 먹으면 이거 안 되지. 속이 편치가 않지. 아침을 네. 아침 이렇게 똑같이 드시지 않아도 돼요. 이 교환 단위만 맞추면은 아침에 빵 대신에 뭐 밥 드신다 했죠. 밥 드시고 뭐 계란 후라이 2개 해서 드셔도 되고 채소 반찬으로 해셔도 드셔도 되고 아까 앞에 얘기한 바꿔먹기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식빵 대신에 밥으로 바꿔 드셔도 돼요. 간식 크래커 안 드시면은 여기 한 공기를 갖고 와서 드셔도 돼요. 이건 뭐 간식 안 드시고 안 먹으니까 나. 간식은 따로 안 드시고 그냥 밥이로만 333 한 공기씩 그렇게 드셔줘도 돼요. 네. 이제 뒤에 식단은 앞에 식단 예시를 이제 교환 단위 수랑 계산한 그렇게 자세하게 나타난 그런 표예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당지수. 아까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면 안 드시는 이유가 당이 많이 올라가서 면은 잘 안 드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당질의 흡수 속도에 따른 당지수를 이거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아요. 이거 보고 가실게요. 저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맨 밑에. 안녕하세요. 저는 해와 동화책 내가 쓰는 전래동화 이호와 등이의 주인공인 이호예요. 제 이름은 등이호에서 불을 빼고 지은 이름이라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저랑 당지수, 흔히 GI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당지수는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미콩, 사과, 고구마는 낮은 당지수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고 흰쌀밥, 감자, 흰밀가루로 만든 식빵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당지수가 70 이상으로 높은 음식은 주의해서 먹어야 해요. 맞아요. 당지수가 낮은 당지수 55 이하 음식을 섭취하면 좋아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예를 들어 도넛이요.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그럼 우리 당지수, 혈당, 인슐린, 비만과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인슐린은 혈관에 있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혈당을 낮추고 증가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슐린의 분비도 증가하고요. 하지만 비만한 사람의 경우 인슐린이 증가되어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슐린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리셉터가 열려야 하는데 이 리셉터가 유리창에 낀 기름때처럼 변해서 인슐린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요. 그러면 혈당은 높고 높아진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도 많아지지만 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현상, 즉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관 내에 인슐린이 올라가고
증가된 인슐린의 작용으로 체중, 체지방도 올라간답니다. 특히 지방이 복부, 내장 쪽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배가 나오게 돼요. 우리는 이럴 때 통 빼나왔다 라고 표현하죠.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혈당 평균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특히 헤모글로빈 A1C라고도 말해요. 적혈구는 한번 생성되면 우리의 혈액 내에서 약 120일을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속에서 120일을 생존해야 하는 적혈구를 이용해서 평균 혈당을 재는 거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혈구가 높은 혈당에 담겨 있게 되면서 당화혈색소가 증가하는 거예요. 설탕물에 물을 담가 놓으면 설탕물의 농도, 담가 놓는 일수에 따라 무가 달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적혈구가 몸속에서 120일을 살지 못한다면 당화혈색소는 우리 몸속의 3, 4개월의 평균 혈당을 정확하게 재지 못하게 돼요. 당화혈색소의 정상 범위는 6.5% 이하이고 당뇨 환자의 경우 7% 미만이면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다고 말해요. 바나나는 당 지수가 낮은 그리고 섬유소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예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게 돼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한 인슐린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인슐린도 천천히 분비되게 돼요. 인슐린이 몸에 꼭 필요한 만큼만 과도하지 않게 분비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몸에 축적되지 않고 그래서 체지방도 축적되지 않게 돼요. 즉, 살이 찌지 않고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알아볼까요? 라면, 냉면, 짜장면 같은 밀가루 음식, 아이스크림, 케이크, 도넛 같이 설탕이 많이 함유되고 있는 음식 외에도 흰쌀밥, 바게트빵, 떡, 옥수수, 찹쌀, 팝콘, 과일 주스 등은 당 지수가 높아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사과,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엽, 우유 등이 있답니다. 당 지수가 낮다고 음식이 맛없는 건 아니군요. 여기서 주의!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어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량이 궁금하다고요? 땅콩은 하루 15에서 20알, 토마토는 큰 것은 1개, 방울토마토는 20개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바나나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cm를 기준으로 3개까지 먹을 수 있고요. 우유는 하루 400cc, 그러니까 하루 2잔 정도 마시면 좋아요.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되어 힘들다고요? 생활 습관을 수정하는 80대 20의 법칙을 소개할게요. 80% 시간 동안 식이 습관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20% 시간 동안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면 돼요. 그러니까 4일 동안은 다이어트를 하고 1일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지난 5일 동안 참고 있었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된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음식을 선택하고 적정량을 섭취하여 혈당을 관리하기로 해요. 여기서 건강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당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성인은 30분 이상의 약간 숨이 찰 운동을 하면 좋아요.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날마다 45분 동안의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균형 감각, 근력 향상을 위한 운동도 잊지 마시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처방된 약을 잊지 않고 복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그거 끄셔. 네, 네. 네. 다시 화면 공유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네, PPT. 네. 다시 틀어야 되네. 아,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잘 보셨나요? 그 다음 거.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그림과 보는 거와 같이 당지수가 낮은 식품에는 이제 미역, 사과, 땅콩, 토마토, 귤 이렇게 대체적으로 뭐 야채, 채소들이 구성되어 있고 보통의 식품에는 이제 파인애플, 고구마, 감자,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보통의 식품에 당지수가 보통의 식품에 되어 있고 당지수가 높아서 주의해야 할 식품은 떡, 빵, 말린 과일, 도넛, 그리고 감자와 옥수수 이런 식품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당지수를 결정하는 그다음 규칙이 있어요. 곡식 같은 것을 가루 형태로 가공해서 정제해서 만든 식품들은 당지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아까 면을 드셨을 때 당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유도 그 가루로 만든 국수 면이나 이런 다시 정제해서 파는 그런 식품들은 당지수가 높아지는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빵도 이제 밀가루로 만든 거고 떡은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떡도 쌀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도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고구마 중에서 자주 해 드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 고구마 많이 드시잖아요. 고구마 튀김, 그다음에 여기는 찐고구마, 삶은 고구마, 그다음 세 번째가 군고구마예요. 군고구마예요? 여기 중에서 맞아요. 보셨네요. 네, 맞아요. 보면은 생고구마가 55의 혈당 지수를 갖고 있으면은 고구마 튀김은 57.7, 삶은 고구마는 70, 군고구마는 90으로 할 수 있어요. 튀김이 제일 적은. 네, 당지수로 따지면은 지방은 좀 많아지지만 당지수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렇게 군고구마로 드시면은 왜 혈당 지수가 높아지냐면은 고구마를 튀기는 경우에는 식용유나 탄수화물, 즉 고구마와 같은 감자와 같은 전분이 분해를 늦추는 역할을 해서 조금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군고구마는 구우면은 수분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단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군고구마가 가장 혈당 지수가 높고 이걸로 따지면은 그 과일, 말린 과일 있잖아요. 그것도 다 수분이 빠진 거잖아요. 그것도 혈당 지수가 말린 과일 높아지는 그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수분이 다 빠지니까. 그래서 군고구마가 가장 고구마를 조리했을 때 가장 혈당을 높게 올리는 혈당 지수가 높은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은 고혈당, 혈관염증, 비만으로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구마 드셔도 적정량. 아까 1교환 단위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중짜리 하나. 그거를 뭐 삶은 고구마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군고구마 드시고 혈당 재보시면 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보면은 이거 다음 중 혈당 지수가 가장 높은 식품은 혹시 답이 여기 적혀 있어. 뭐가 네? 있을까요? 혈당 지수가 가장 높은 거. 아까 가루로 만들어서 곡식을 찧어서 빻아서 만든 정제해서 만든 식품. 뭐가 있을까요? 도넛 같은 거. 있지. 도너츠. 또 뭐 있을까요? 라면. 라면 맞아요. 또 그다음 뭐 이제 사과. 아니요. 떡 같은 거. 떡 이제 쌀가루로 쪄서 만든 거. 그렇게 세 가지가 여기 중에서 가장 혈당이 높은 식품이에요. 라면은 나는 끓여 먹을 때 하도 기름이 떠서 네. 물을 버리고 라면 그것만 먹어. 국물 안 드시고 면만? 면을 딴 데다 끓여고 다시 먹어. 아, 물은 따로. 버리고, 라면 아, 끓이면 버리고. 그거 면만 건져서 따로 넣어서. 그러면 원래 라면만 안 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그 콩가루 생콩에다가 먹으면 맛있어. 그 면의 자체에도 나트륨이나 기름이 많아서 이거를 거기
끓여야지, 그 국물에 끓여야지 그 라면 맛이 나지. 그렇게 따로 끓이면은 나는 좀 맛이 안 나는데 난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되게 건강하게 드시려고 좀 노력하시네요. 라면을 하나 드시더라도. 그렇게 먹고 싶고. 근데 어. 가끔 그 짜장면도 안 먹고 싶지. 짜장면, 그냥 먹으면 속이 편치가 않으니까. 짜장면. 네, 맞아요.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도 높고 이제 면이기 때문에. 제일 그 당이 안 나오면 추어탕이 안 나와. 집에 찾아가 직접 끓여 먹어. 아, 드시는 것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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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도 가래떡도 똑같이 떡 종류는 다 가루로 다 정제해서 만드는 것 때문에 당은 높아요. 떡 종류는 다 높아요. 떡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당지수를 고려한 식단 팁이라고 있는데 그 초콜릿이나 뭐 사과 이렇게 비교하면은 단 음식보다는 이제 고유의 단맛이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분쇄된 가루로 만든 뭐 밀가루, 쌀가루로 만든 빵이나 떡보다는 원래 그대로 형태에 있는 고구마를 이제 삶아서 군고구마는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뭐 삶아서 하나 정도 드시는 것을 팁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흰쌀밥보다는 이렇게 껍질과 함께 있는 현미 이런 요즘 잡곡밥 많이 드시잖아요. 잡곡밥 드세요? 근데 잡곡밥이 그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아, 그래도 흰쌀밥보다는 혈당이 조금 그냥 나는 올라가지는 그릇만 않아서 섞어. 속이 안 좋으셔서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잡곡 섞어서 네. 드시는 것도 100%뭐 현미만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시면은 그렇게 근데 껍질이 있는 그런 곡류를 드셔주시면은 이제 미네랄, 단백질, 섬유질이 있어서 이게 영양소적으로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걸 다 벗긴 게 백미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에는 잡곡밥이 가장 좋은 식품 같습니다. 근데 뭐 소화가 불편하시면은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비율을 조절해서 드시는 그것도 것도 중요할 뭐야. 것 같아요. 또그 오일에다가 양배추 넣고 볶아서 먹으니까 이렇게 나쁘지 않네. 그렇게 또 드세요? 뭐 올리브유? 네, 오일. 불포 그런 걸로 드시는구나. 아, 잡곡밥을요? 아니, 흰밥도 아, 흰밥을? 그렇게 해서 이 일단, 보리하고 섞어졌으니까 그렇게 아, 해서 먹으니까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도 드시는군. 네. 어, 그리고 일반 식용유는 안 먹으니까 네. 올리브 오일, 네. 액티브 맞아요. 있더라고. 14,000원. 음. 그걸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해서 그것도 이제 자기만의 방법 같아요. 이제 잘 드시고 계신.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제 식사를 쌀밥을 드시는데도 올리브유 같은 거를 코팅해서 드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코팅을 하시기 때문에 당이 소화가 됐을 때 바로 흡수되지는 않게 되고 천천히 흡수되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이 칼로리가 높다 그래서 지방을 안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유 같이 좋은 지방을 먹는 거가 오히려 건강에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현미밥을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에 이제 계속 레커멘데이션이 현미를 드시면 아까 김민영 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네랄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거기에 인슐린 민감성을 또 자극하는 효과들도 있거든요. 사실 현미가 멀티그레인이라고 말을 해서 그러니까 거친 음식을 이렇게 많이 도정하지 않은 음식을 드시면 그게 인슐린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저희 같이 그런 지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너무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시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어요. 아예 안 드시면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 필요한 건 당이라고 했는데 뇌에 필요한 당을 빨리 소화해서 제공해야 되는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드시면 여기에서 뇌 혈당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전부 느리게만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고요. 근데 드시는데 탄수화물 양을 좀 줄여서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미를 먹지는 못하지만 차라리 그러면 조금 더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신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김민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당지수가 낮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하지만 이게 음식의 조리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찐고구마, 군고구마, 생고구마가 있다면 당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생고구마예요. 그러니까 섬유질이 가장 많이 보이고 당분 성분이 그대로 이렇게 많이 되지 않는데 찐고구마만 돼도 거기에 있던 물이 기본적으로 그 고구마에 들어있던 물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구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그 물을 전부 다 빼고 액기스처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혈당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가래떡은 괜찮냐, 뭐 빵은 괜찮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쌀 가루로 만드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일반 쌀로 하면 부피면에서는 더 적지만 가루로 하게 되면 이게 요거밖에 안 돼? 근데 그거를 그 길이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엑기스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혈당이 바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거 처음에 혹시 카드 받으신 거 있으시죠? 한번 보셨나요? 이거. 네, 연두색 네. 카드. 근데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보기 쉽게 그림이랑 이것만 이런 단어나 이런 것만 기억해 봐달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 이렇게 4가지씩 이렇게 짝이 맞춰져서 카드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혈당 빨리 올리는 거, 이제 여기 말린 과일, 정제를 많이 한 탄수화물, 아까 얘기한 아까 얘기한 밀가루나 쌀가루, 정제 많이 한 탄수화물, 그다음에 혈당을 빨리 올리는 식품에 섬유소 함유가 적은 식품, 그다음에 단당류 이렇게 저희가 4개씩 묶어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혈당 천천히 올리는 식품 보면은 견과류, 정제를 조금한 탄수화물, 섬유소가 많은 식품, 다당류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개씩 묶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한 번씩 그림 카드 한 번씩 딱 맞춰서 보시면은 기억하시기도 더 쉬울 것 같아요. 질문 주셨는데요. 박선장님께서 부모님이 다 당뇨신데 저도 인절미를 인절미 아까 앞에 제가 인절미는 설명 안 드리고 왔는데 그 밥 3분의 1 공기랑 인절미 그 5알이랑 똑같은 영양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공기 인절미. 네, 5개예요. 1교환단위 탄수화물 1교환단위가 5개인데 그거 앞쪽에 저희 슬라이드에 있는데 그거 생각하시면은 줄이는 것이 좋겠지만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면은 적정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50g이에요. 인절미 3개, 50g. 인절미 3개. 인절미 3개가 밥 3분의 1 공기, 50g이 똑같은 양이에요. 인절미 100g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2교환 단위입니다. 그거는 밥 3분의 2 공기랑 똑같은 양을 갖고 있어요. 3분의 2, 3분의 2. 네. 3분의 2 공기. 네. 네. 아까 딱 100g이라고 딱 떼져서. 근데 인절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까 정제를 많이 한 그런 떡에 포함되기 때문에 혈당 지수, GI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잡곡밥보다는 혈당이 많이 오르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답변 주셨어요. 네. 달라질 수 있고 학교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다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혹시 내가 줄여야 할 당지수가 높은 식품 3가지, 그다음에 내가 즐겨 먹고 있는데 뭐 계속 먹어도 되겠다 하는 식품 당지수가 낮은 식품 3가지 이상을 써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보고 내가 평소에 자주 먹는 식품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평소에 섭취하고 있는 식품 중에서 내가 이제 조금은 줄여야겠다 생각하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 3가지, 그다음 내가 먹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즐겨 먹어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당지수 낮은 식품 3가지 한번 써보면서 적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